(1998년을) 보내며 목포 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특별 초청 강연. 갯벌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보존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우리나라 갯벌 환경의 특수성을 제기하고 국가와 지역 주민 차원의 보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갯벌에 살아있다라는 그 필름이 아주 전체 국민이 갯벌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아주 중요한 필름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는 평소 서남해안의 갯벌 보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과 여러 단체 회원들,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갯벌에 대해서 목포와 전남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 문제, 자연 문제가 도외시돼 가지고서 이제서 그 문제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세미나 현장 한가운데서 한결같은 자세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는 사람, 환경운동가 서한태 박사다. 10% 정도의 공정밖에 아닌데 현재 그 유입되고 있는 그 만경강이나 그 동진강이 현재 상태로도 이미 시야보다는 곱절이나 오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한결같이 그 9분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꼭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환경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 버리면 문제가 딱 작해져 버리더라고요. 그 유보되어 버려요. 여기서 하나 분명히 어떤 것을 짚어줘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만은 연구 검토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때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공사를 중지하고 볼을 트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크고 당당한 목소리, 자신 있는 태도로 열변을 토하는 서한태. 환경을 얘기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서한태 그가 있다. 아침 8시, 출근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 그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선다. 팔자걸음,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고 있는 서한태 박사. 여유있게 뒷짐을 지며 그가 발길을 옮기는 곳은 목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다. 집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오거리 낡은 사무실. 목포 환경운동연합과 푸른 전남 21, 환경과 건강연구소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목포 환경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이곳은 1962년 서방사선과란 이름을 내걸고 서한태 박사가 35년 동안 인수를 펼쳤던 곳이었다. 지금은 환경운동가로 더 익숙하지만 그는 원래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며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던 목포 최초의 방사선과 전문의였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군대 생활할 때도 776군병원에 같은 그 군의관 생활을 했지만은 아주 성격이 고두신 분이에요. 불의와 절타반은 안. 아주 그냥 친구지간이지만은 그런 점에서 아주 그냥 존경을 해요. 일절 곳곳에 불의하고는 일절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군대 생활 할 때부터.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기를 태평양이라니까. 이렇게 나는 체격이 크니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지 않는가. 어쨌든 내가 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방사선과 전문의로 지내며 돈이 없이 찾아오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엑스레이를 찍어주던 서한태 박사. 그는 평소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다. 이런 성격 덕택에 사람들은 그를 오고리 보안관이라 불렀다. 내가 주위에서 볼 적에 어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모른 척 하고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본병 당하지 않는거나 그런 그 불안감도 나는 옆에서 보기에 가진 적이 있었는데 모든 걸 잘 해결하고 애들이 전부 다 따라줘. 따라줘. 그래서 오고리 보안관 말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 환경 문제도 그러잖아요. 아마
이 오고라든가 이쪽 시내 사람 다 할 거예요. 그 열심히 적어서 메모해서 인쇄해서 다 돌려줘.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설득하려고 말이에요. 예. 어쩔 때는 내가 좀 지나치다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이런 다방 같은 데서도 전부 종국대를 나눠줘. 예. 그 부끄러움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니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이 계몽을 시켜야 했겠다. 예. 그런 것은 친구지간이지만 조금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전남 무안군 몽탄에서 태어난 서한태 박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고 1953년 졸업을 한 후에 목포시 복만동의 서방사선과를 개원해 35년 동안 이웃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부인 정영순 씨와의 사이에 3남 3녀의 자녀를 둔 그는 의료인으로서 활발하게 사배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동아의료 문화상, 자랑스런 동문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료인이었던 서한태 박사. 그는 어떻게 해서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됐을까?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그 예방의학은 대체로 요즘에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또 어떤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비하는 이런 쪽입니다. 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 처리량은 좋은 것 같아도 사후 처리이고 미리미리 원천 봉사는 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대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도 흡사한 거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환경에 깊이 개입하게 된 동기는 이 83년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당히 시국이 개항 이후 1세기가 넘도록 목포의 물 사정은 매우 열악했고 부족한 물 때문에 목포 시민들은 오래도록 갈증에 시달려왔다. 목포에 시집가면 물 받는 싸움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물을 받기 위해 공동 수도전 앞에서 티격태격하던 아낙네들의 모습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물 때문에 목말라하던 목포 시민들에게 81년에 날아든 영산호 준공 소식은 오랜 가뭄을 해결시켜줄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값싸고 풍족한 물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시민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우리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그 그물앱과장만 해도 우리 아주 먹는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특히나 되게 수돗물 고생 때문에 물찌개를 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영상한 하구뚝이 막아지면은 이제 담소로 바꿔지면은 그 질도 문제려니와 양적으로도 이제 풍족하게 우리는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우리 치수장을 이렇게 상류 쪽에다가 그 주전공장을 세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전공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그렇게 생각은 특별한 것은 잘 깊은 상식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 산정동 근처에 그 주전공장이 있어가지고 아랭이라고 해서 그 찌꺼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그 개천 같은데 이렇게 실개천 같은데 이렇게 지나오면은 아주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기억으로는 아주 말하자면 찌꺼기가 아레이가 나와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근데 자그만치 하루에 2,700톤 정도 나온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전공장에서 흘려보내던 아랭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영산호에 세워질 주전공장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청호 라이온스 클럽 내가 몸담고 있는 데서 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논의가 했고 그 이틀 다음에는 그때 그 국제봉사클럽인 라이온스라든지 와이스맨이 뭐 JCI, PTP 뭐다 이런 게 있었거든. 국제봉사클럽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해갖고 이 저지운동을 하자. 하루 또 그 다음날에는 그 지역단체별하게 해가지고 이런 국제봉사클럽하고 또 이제 예총이라든지 그런 이 지방에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지역단체배가 있는데 이런 데서 논의가 해가지고 결국은 뭐 일주일 남짓 지난 6월 23일 날은 정식으로 영산호 보존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그래서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어떤 행위도 좌시할 수 없다는 각종 현수막이 목포 시내에 나붙기 시작했고 국제봉사클럽 협의체,
상공회의소, 예총 등 지역의 단체들이 영산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위원회 속속들이 결합했다. 언론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주정공장 설치 반대 투쟁의 열기는 시민들 사이로 급속히 확산돼 갔고 마침내 83년 7월 4일 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불허라는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청은 도지사의 결정을 번복하고 주정공장 측은 투쟁의 지도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그 진로 주정공장 사장이 나중에는 내가 그 라이온스를 한다는 걸 알고 강주 지구본부에다 연락해가지고 비밀리에 단둘이 만나자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둘이 만나면 괜히 그 안 했던 것도 뭐 해버리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만날 필요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려니와 그때는 환경청의 번복 결정을 접한 시민들은 공청회를 준비하며 다시 반대 투쟁을 시작했고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당국을 잔뜩 긴장시켰다. (83년 11월 8일) 마침내 진로 측은 자진해서 반월공단으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한다. 6개월여에 걸친 싸움이 시민들의 승리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서한태 박사가 환경운동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목포의 반공해 투쟁 사례는 서울의 극단 연호무대에 의해 마당극으로 꾸며져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시대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당국은 이 마당극에 6개월 공연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때 당시의 어떤 공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할 정도였었지 딴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83년도에 그 공해 예상업소, 그러니까 아마 공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예상업소를 사전에 그 뭐 다 완전히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그것도 이제 개인이 아닌 전체 주민운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추방했던 것은 이건 세계적인 성공 사례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만들어져서 오염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워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느끼고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은 국가의 산업 발전이 우선이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환경 운동의 획을 하나 긋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의의가 큽니다. 주정공장 추방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산호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상류에서 흘려보낸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농업용수 등으로 영산강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83년 11월) 영산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영산호 보존회 측은 공장 측에 폐수 배출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띄우는 한편 무안군 당국에도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머지않아 문제 화학 공장은 공장을 폐쇄했고 이 싸움 역시 시민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막상 영산강을 이렇게 딱 그 싸움을 해서는 우리가 이겼는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계속 100만에 가까운 이렇게 강주 시민의 생활 하수 가운데 특히나 그 하이타이 뻔뻔 샴푸 린스 같은 그런 합성 세제라든지 또 역시 가축을 기르는 데가 많으니까 가축의 배수라든지 광활한 농토에서 나오는 농약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화학비료 이런 것으로 어차피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하류에 있는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못 오게 이렇게 그 막다가 결국 이제 상류 쪽에서 버리지 말라고 그냥 싸움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역시 그런 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류 하류 할 것 없이 한 군데서 관리해야 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온 국민이 질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영산강 싸움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다.
우리가 영산호 물론 이제 싸움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때 그 이듬해인 84년도 11월 달에 12일 날 영산호 보존회 원래에서 내가 이제 물 관리는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이 제기를 했거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근하신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500통을 만들라고 정부에다 뿌려버렸죠. 이렇게 이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왜 수도공사를 설립을 촉구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500통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석장자로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 보냈더니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신념을 알리기 위해 새해 연합장조차 물관리 일원화를 바라는 내용을 새겼던 서한태. 그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통해 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목포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나아갔고, 이런 인식은 전국 차원의 통합된 물관리를 요구하는 제도 개선 요구로 확대된 것이다. 94년 서한태는 목포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 개 시민단체를 규합해 목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회의를 결성. 정부가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시비 현장이나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서 저는 그 서한태 박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항상 아주 격렬한 몸싸움장에도 항상 계셨고, 또 격렬한 그런 토론장에도 항상 계셨고, 공청회 장소 어디든지 나오셔서 그저 뒤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주 중요할 때 또 한마디씩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이 이곳 모든 사람들한테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환경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하게 이 주장은 굽히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항상 방향을 제시하시고 해서 항상 저희들이 평소 때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세 마리 하기 나라가 섬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섬 사막도. 유달산과 더불어 사막도는 오랫동안 목포의 상징이었고,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막도에서는 섬이었던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막도가 옛 모습을 잃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사막도와 목포역을 잇는 연육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섬과 육지를 잇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막도는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해갔고, 시민들은 훼손되는 사막도의 모습을 내내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사막도 연육공사에 이어 1968년에는 사막도와 갓바위를 잇는 대규모 매립공사가 시작됐고, 매립이 된 사막도에는 70년대 개발 붐을 타고 공장과 조선소가 들어서고 석탄을 하역하는 석탄부두가 만들어졌다. 날로 늘어가는 공장과 새까만 석탄가루에 뒤덮여 사막도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돼 갔다. 이럴 즈음 쌍용에서 사막도에 대형 시멘트 사일로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뭐 특별한 데도 아니고 바로 이제 부두에서 내리면은 4,000톤이 넘는 대형 시멘트 사일로와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을 해치고 사막도가 훼손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시민들은 영산호 보존회를 중심으로 즉각 시멘트 사일로 설치 저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런 움직임에 먼저 지역의 어른들이 팔을 걷어붙였고 86년 9월 사막도 보존회란 조직이 탄생한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사막도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부활시키자는 사막도 살리기 운동은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 종교인들의 호응 속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86년 12월 마침내 쌍용 측으로부터 사막도에 시멘트 사일로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3개월여에 걸친 싸움 끝에 얻어낸 소중한 승리였다. 시민들의 힘으로 사막도 훼손을 막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유달산이 말썽이었다.
목포시에서 유달산 마당바위와 신안비치 호텔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직후 유달산 보존회가 조직돼 시민들과 언론에 여론화하는 한편 시 당국에 유달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자 케이블카 설치 허가는 시간이 지나며 백지화됐고 유달산 케이블카 소동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신속한 조직과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얻게 된 시민들의 승리였다. (1987년 11월 24일) 목포 녹색운동단체 협의회가 창립을 선언했다. 목포 최초로 통합된 환경운동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매번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서 박사가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 박사 때문에 말하자면 제야운동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지금 서 박사가 좀 관여한 곳이 영산강 보존에, 또 사막도 보존에, 유달산 보존에, 녹색운동협의회 등등 그 제야단체라고 할까, 그런 환경단체가 많이 파생적으로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야단체도 사실상 거느린다는 어폐 있지만은 상당히 자문에 응하고 보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시절과 군의관 복무 기간을 제비하곤 줄곧 목포를 지키며 살았던 서한태. 그의 하루 일과는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아침 운동을 나서는 일. 서 박사에게는 수십 년간 몸에 배인 습관이다. 집과는 10분 거리에 있는 유달산. 수십 년을 오르다 보니 함께 산을 오르는 동무도 몇 생겼다. 어이구. 어제 많이 나왔대야? 어제 많이 나왔어. 옳고 그른 것을 가려줘야지. 그걸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쓸 것이요? 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돼. 왜 그런 거냐? 양비론이라는 것이 저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중에 옳고 어떤 사람은 틀린 것이지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은 돈을 갖다 자기 통장에다 넣고 그런 것이 잘한 것인가? 산에 오르면 오며 가며 눈인사하는 사람들도 유독 반가운 법이다. 자기가 늦게 왔다는 얘기 안 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야지. 일단 그런다 해죽다며. 해죽다며요. 그거를 방지했었어요. 그것은 안 그러면은 그건 수입 해충이라 지금 방지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말이요, 변두리가 아니라 원래 그 베를린 같은 도시나 그 도심지 그러니까 이게 변두리가장 포함한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녹지 휴식 공간이 한 30% 정도 이상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 그런데도 우리 목포는 지금 전국에서도 아주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는 공기도 맑고 좋지만은 결국은 그런 그 녹지 휴식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그 쾌적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 그 도시 가운데 상당히 뒤처진 그런 셈이 돼 있어. 유달산을 오르는 길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환경 보존 생각이다. 어차피 그 마지막 녹지로 돼 있는데 적으나마 좀 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오솔길을 하고 좀 정리를 잘해서 공원화되는데 이게 저런 것도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원화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지겠는가? 그러니까요. 유달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환하게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아침에는 그에게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의미했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그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지도 모른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건강 비결은 아침마다 되풀이되는 꾸준한 운동 덕분이다. 아니 그래서 그 예가라면 이ത്ര하게 하면은 호탕한 웃음소리. 서한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20대, 30대 같아. 그 마음같이 되니까 내 말도 안 되는
나이 먹으면 믿을 것이 못 되니까 사람도 막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제만. 젊은 시절 그는 태권도로 몸을 단련하기도 했는데 그의 태권도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태권도 협회 공인 4단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 니시의학의 그 대표적인 것이 모관 운동인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도 올리고 손도 올려서 이렇게 알레다리 같이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면은 이 말초혈관이 이렇게 좋아져갖고 그래가지고 그런 혈액이 이제 10분질만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원래 그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다 머리비계 같이 해갖고는 이렇게 발을 못 이고는 이렇게 붕어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그 허리 운동이 되고 그 깨구락지 같이 이렇게 했다가 펴주는 거 이렇게 못 왔다가 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되게 모관 운동 기본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보온 체조가 전체 골고루 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며 오랜 벗들과 어울리는 시간. 엄청난 것인데 서 박사의 하루가 투명한 아침 햇살과 함께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 보온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유달산. 그래서인지 유달산에 대한 그의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그때는 아니었어. 외관원이 그러니까 87년도 그 3월 달에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됐단 말이에요. 외관원이 그 여기에 지금 유달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 알아봤더니 우경선 씨가 바다에다는 이렇게 유람선을 띄우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놓으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쪽에 바로 마당바위 있는 데서부터 자기 이제 신안비치가장 그 해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마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젊은 그 차남윤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은 우경선 사장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못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못 하도 되는데 요 근래 와서 참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요 근래 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는 여기서부터 저기 고화도까지 이제 또 케이블카를 놓는다네. 근데 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는 33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33개 가운데 한 군데만 저기 어딘가 설악산 한 군데만 겨우 유지가 되고 나머지가 전부 적자예요. 10년 전 매듭 지어졌다고 생각한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요즘 또다시 고개를 들고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의장은 외시당군과 환경단체 간의 신경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전을 내세우는 환경단체와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라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순금 마을 뒷산에서 철탑을 이용해서 고화도 정상까지 연결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동률을 70%로 산정을 했을 때 평균 요금을 3,500원으로 할 때 12년째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안이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박이 조목조목 이루어져 목포 해상 케이블카 추진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는 토론의 현장. 서 박사는 항상 격렬한 토론의 한가운데 서 있다.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수가 400명도 못 됩니다. 근데 하루에 1,800명이 탄다? 말같이 타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되게 가동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70%는 넘어야 그래도 수지가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내장산은 10%, 대둔산은 이렇게 27%, 설악산 한남은 80%입니다. 전혀 수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경제성 찾고 사람을 내가 말이 틀렸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케이블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한테 박사님은 목포는 어떻게 해서 항구 도시를 발전하겠습니까? 그럼 그거 자연환 환경도시 파괴된다. 그럼 무엇을 해서 항구가 발전해 나가? 아니 케이블카는 딴 거. 사한테 박사님한테 개발은 때로는 서 박사도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포는 사막도에서 보듯이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둘러싼 논의 외에 요즘 목포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막도 사일로 설치에 관한 논쟁이다. 시민들은 한마디로 그 시민 정서상 사막도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재부는 법적으로 사막도에 사일로를 설치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재부이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일로의 규모는 모두 2열씩 8개입니다.
사막도 총 면적은 49만 3천 제곱미터, 이 가운데 70%인 34만여 제곱미터는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15만 제곱미터만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의 수도 시유지는 40%에 불과할 10년이 지나도록 사막도 공원화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사일로 설치를 앞두고 보전을 외치는 환경단체 목소리와 기업의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사막도는 또 한 차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추억과 낭만이 서려있던 섬 사막도. 개발이란 명분 아래 이제는 무분별하게 훼손된 사막도를 바라보며 서 박사가 생각하는 보존이란 가능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되 꼭 필요한 만큼 적정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얘가 이렇게 녹지로 묶어져 있는 여기나마 어떻게든지 숨이 우거지도록 해가지고 오솔길을 만들어서 그 오후에는 대개 이제 가족들과도 그래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막도. 근데 사막도도 무슨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하라고 하면은 꼭 학자들이 막 뭐 풀장 만들고 뭐 만들고 저 시설물을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는데 나는 명색이 그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아 여기가 무슨 웬만하면 수정이도 나무나 심어가지고 정말로 푸르게 만들어서 오솔길이나 만들면 되지 뭘 인공적으로 가미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설계비가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맨날 엉뚱한 생각들 하는데 여기는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 옛날처럼 복원은 못할 망정 이 대사막도, 중사막도, 소사막도가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녹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던 시절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던 서한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군사정권의 곱지 않은 시각도 시각이었지만 무엇보다 환경운동가인 자신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개발해서 소외당해온 목포가 그의 환경보존론 때문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안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어떤 목숨보다도 그 한번 돈이라도 제대로 써보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더딘 소외된 데는 상당히 평가가 달라져가지고 기준이 달라가지고 무분별하게 그냥 개발적으로 가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개발을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간 그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은 벌써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정말 그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깨달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리어 그냥 그 우리 목포만 해도 아직까지 공기도 좋고 그러는데 어디 그 발전된데 목포 지역에 자연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적정 규모의 개발을 생각하는 그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했고 유달산에서 영산강으로 때로는 강연회장으로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며 왕성하게 활동한 덕택에 그는 영산강 파수꾼, 타고난 쌈꾼, 청년 서한태라는 여러 가지 별명을 얻었고 환경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과 실천은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젊은 사람 능가하는 그런 열정이 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특히 그 환경 문제만큼은 항상 그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소하시고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어떤 그 생활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귀감이라 할 수 있죠. 서 박사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또 고민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자문을 구한다든가 의견을 구할 때 특별히 어떤 연령이라든가 또는 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사람을 만나면 서 박사님 표현이 있으신 대로 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충분히 구하시고 하기 때문에 누가 봐주지도 않아도 그 혼자라도 어떠한 자기 그 생각이라든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행동을 하도록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 개인의 득이 되지 않지만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 미래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따르게 됐습니다. 10여 평의 낡은 사무실, 환경운동연합, 푸른전남 21, 환경과 건강연구소, 세 단체가 모여있는 이곳은 매 시기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 문제가 논의되고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는 실천의 장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곳에서 서 박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오기 위해 각종 이론서를 뒤적이며 연구에 몰두한다. 벽에 가득 걸린 쿠오들이 말해주듯 명분이 따르고 이권이 따르지 않는 일이면 승부를 떠나서 투쟁한다는 그의 우직하리만큼 비타협적인 정신은 그를 언제나 싸움 한가운데로 내몰았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러니 뭐 우욱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죠. 그러니 뭐 당신이 아마 그런 점에 손해를 볼 거예요. 옳다 하면 막 미루고 나가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 결국 당신 손해를 보죠. 그 당신 나쁜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닌데 좋은 일이라도 성질 급하니 과격하니까 그냥 막 내싸거든. 그래 그런 점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 조금 손해 보는 일, 뭐 의협심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 서울에 내가 물 관리 때문에 한번 그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우리 이렇게 막두희 딸애가 이렇게 서울은 분위기도 다르니까 정말 그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목포처럼 그렇게 그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또 현관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그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그러길래 나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가기는 갔는데 막상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잘 나가다가 실은 그 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결론을 어떻게 흐지부지 하길래 과학인의 지식이 사회에 공헌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분명히 무슨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좀 조심하려고 해도 그 어떻게 보면 당치 않으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조심은 하고 있지만은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35년째 살고 있는 목포 상락동 서한태의 집. 다 자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두 내외만 사는 이곳은 그에게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또 다른 장이다. 무엇 하나 쉽게 버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물건은 끝까지 사용하는 서한태. 흔한 세탁기 하나 없이 낡은 탈수기를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무척 검소하다. 식사 준비야 부인이 한다지만 매일 아침 방을 쓸고 닦는 것은 그의 몫이다. 부인과 공동으로 가사 일을 분담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 그의 평소 생활 철학이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푸른전남 21의 토론회 현장. 생활에서 느끼는 환경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다. 비닐에다가 금방 썩어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담아가지고 매립을 함으로 해서 그 대규모 오염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정주부, 공무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한 토론회는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정해 자유스럽게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내오는 자리다. 재활용도 되지 않고 악취까지 풍겨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푸른전남 21이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다. 목포시 산정동 일신 아파트. 여기다 이렇게 버려가지고요. 이제 발효제를요. 이렇게 한 줌만 뿌려주면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중간 수집통에 따로 모아 수거하는데
부패로 인한 악취는 발효제를 뿌려 해결했다. 가정에서 수집된 음식물 찌꺼기는 다시 한 곳에 모아져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서 박사가 평소 입버릇처럼 강조한 생활개혁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 셈이다. 해결의 방법은 의식구조계획, 그 생활계획, 사회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식구조계획이나 생활계획, 사회계획을 하는 데에는 이 환경운동, 매일과 같이 그 다루고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구조계획이나 생활계획을 하면 어떻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 박사가 열성을 쏟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환경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 주름살도 물기가 빠져갖고 주름살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망난 애들은 피둥피둥한 것은 대개 이제 물 성분이 한 90% 들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70%, 노인이 되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가정주부들이 쥐고 있다는 믿음. 서한태가 각종 강연 회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다. 1984년 무등문화상, 1991년 올해 호남인상을 수상한 서한태 박사는 지난해 11월 교보 환경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서한태. 귀하는 다양한 지역 환경 개선 운동과 함께 바람직한 환경제도 정립을 위한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환경운동. 이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실천. 이것이 오늘의 그를 있게 했다. 소망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운동 있는 곳에 대책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그 인간답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던 서한태 박사. 그는 오래도록 목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에도 숨가빴던 그의 호흡이 서려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사막도와 유달산 역시 그동안 그가 흘린 소중한 땀 냄새가 흥건히 배어 있다.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이 있는 한 타협 없이 곧바로 나아갔다. 가슴 깊숙이 아침해를 품는 하루의 시작처럼 모든 이의 건강한 삶을 바라는 소망들로 서한태.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넘실대고 있는 건 아닐까.